안전성에 대해서 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6명을 살릴 수가 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탑승자를 희생시키는 게 맞을까요? 보행자를 희생시키는 게 맞을까요? 탑승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가중치가 보행자에 더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센서의 경우에는 뭐 먼지가 튄다거나 흙먼지가 튀어서 센서를 가리게 될 경우 그 감지,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동차 주인이 오너가 내가 세차를 안 해서 센서의 감지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낼 경우에는 그럼 이건 제조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세차하지 않은 자동차 주인 책임입니까? 이런 데에 대한 논란도 물론 있긴 있는데 사실 그 논란은 한 단계 앞단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생기게 돼요. 뭐냐면 일단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사고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니까 프로그래머에게 우리가 공리주의적인 판단 기준을 자율주행차에 입력시키십시다 라고 하게 될 경우 누군가를 그러니까 혹은 탑승자를 희생시키는 프로그래머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물론 시키니까 하긴 하겠지만 선뜻 그것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그러면 이런 판단을 그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런 걸 다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으니까 프로그래머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입력시키십시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논문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황을 가정해서 이때는 어떤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때는 어떤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조사했어요. 뭐 운전자 1명 대 보행자 10명, 뭐 혹은 운전자가 있을 때 없을 때, 뭐 운전자 1명 대 보행자 2명 이런 모든 상황들을 조합을 해서 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차보다 다른 사람들의 자율주행차가 훨씬 더 공리주의적이길 바란다 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차는 훨씬 덜 공리주의적이어서 되게 이기적이어서 나만 아니면 돼. 이기적이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탑승자인 나를 보호해주고 그 보행자를 쳤으면 좋겠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다른 차들이 훨씬 더 공리주의적이고 더 선하고 덜 이기주의적이어서 보행자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 답도 없고 이 판단이라는 것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회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는 합의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결론이 없는 연구라고 생각하진 않는 게 네. 저 혼자 생각했던 거, 이왕이면 뭐 내 차만 좀 나를 더 보호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컨센서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에다 맡겨놨을 경우에는 그 이기적인 나만 살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있다는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한테 하는 사람이면은 그 알고리즘 짜는 사람 차 파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네. 차 파는 사람은 당연히 탑승자를 먼저 보호하게끔 하고 안전이 싶을 거예요. 최우선이죠. 네. 그래야 차를 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그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근거로 그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무섭게 다가왔어요. 무섭게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뭐 2년 내에 온다 혹은 5년 내에 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정말 조만간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긴 올 텐데 만약에 그럼 말씀하셨던 이런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미리 공감대를 형성해 놓지 않은 이상 지금 공감대는 이거예요. 나도 안 다쳤으면 좋겠고 보행자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의 공감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감대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는 이번 올해부터 자율주행차 시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중국이 자율주행차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 한국, 뭐 일본,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자율주행차 시대로 안 가겠냐는 거예요. 출시해야죠. 이제 자율주행차 출시해야죠. 그러면 당장 급하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넣어야 되는데 그럼 그 시대에서 어떻게 그 시점이 됐을 때 누가 그 판단을 내리느냐? 기업 경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차피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조사도 자기가 뭐 마음대로 뭐 보행자 우선이든지 탑승자 우선이든지 되게 정하기 힘들어요. 그게 무슨 어디 뭐 관료가 됐든지 뭐 대통령이 됐든지 아니면 뭐 왕정 국가에서 왕이 됐든지 누구도 내릴 수는 없어요. 그거 네. 설사 사회적 합의로 다수결로 했다고 해도 다수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제 그냥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일본에 가면 담배를 살 때 혹은 주류를 살 때 본인이 누르게 돼 있거든요. 18세 이상입니까? 뭐 20세 이상입니까? 네. 예. 그러면 책임을 파는 사람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팅 자체는 일단 안 밖에 나오겠죠. 뭐 그러면 모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살고 싶다 하면 뭐 탑승자 우선을 누를 거고 그러면 처벌할 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율주행 모드를 탑승자 우선으로 해놨으니 너가 잘못한 거다. 가중치가 있는 거죠. 네네. 나를 먼저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보행자 우선으로 하고도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제조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경우 수를 계속 처음에 제도가 정비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줘서 이걸 하나씩 없애가고 경우의 수를 없애가는 게 좋으면 일단 그 운전자라고 표현을 하면 자율주행차를 운전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탑승자가 개인적인 선택을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연면석 기자 얘기도 제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제조사 책임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사용자 책임으로 네. 일방적으로 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 중간에서 선택을 줌으로써 가중치를 달리해 갖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논의는 좀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리고 선택의 문제에서 저는 되게 고민이 되는 게 근데 선택의 문제를 네, 말씀드리면은 저는 생각보다 되게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죽음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라서 좀 어려운데 네네. 이해상충은 항상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상속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할 거냐, 주식을 사고 팔 때 뭐 삼성증권 사고 뭐 이런 거 봤을 때 네, 물어줄 네. 거냐 말 거냐 이해상충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수많은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그 중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을 한 다음에 이게 민주주의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입법이 되고 이 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문제는 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네. 당장 지금 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은 이거를 경영자가 결론을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입법의 문제가 의외로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금도 계속 자동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돌아다니고 있는 거에 적용되는 법이 있잖아요.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도로교통법이 가장 대표적인 법안인데 예. 그 법안의 기본이 보행자 우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이 훨씬 더 길에 걷는 사람보다 강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들은 보행자를 보호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나오더라도 기존의 이런 관습 그리고 생각의 틀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생각이 틀리는 게 이제 사람 나고 차 나지 차 나고 사람 나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의외로 보행자 우선이 되어 있고 네. 그렇다면 그 자율주행차를 탑승자를 희생시키도록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안 팔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안전장치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브레이크를 좀 더 세게 더 설계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 측면으로 오히려 더 접근을 좀 해보는 게 또 맞지 않나. 네네. 이번에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치어 죽인 다음에 그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자율주행차 연구가 중단이 됐어요. 네네. 그걸 보면서 했던 얘기가 야,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한 99.9%의 안전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허가 자체가 안 날 것이다. 네. 그럼 허가가 나기 전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참 뒤로 밀릴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중국이라면 이걸 우리가 자율주행차 시장을 빨리 연구개발을 해갖고 이렇게 딱 먼저 잡아야 돼, 선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 죽었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자율주행차 연구를 중단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중국에서 좀 우리가 인구가 좀 많은데 우리는 사람 한 명의 목숨보다 더 큰 일자리 자동차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공산당에서 그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이두의 검색어로 그걸 검색하지 못하게 하자. 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이게 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산업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은 괜히 우리가 이걸 너무 깐깐하게 했다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되게 치명적인 게 우리나라는 또 자동차 회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야 이거 열어줘봐야 현대차가 다 해먹는 거를 굳이 뭐하러 해주냐 하면서 우리나라가 속도전에서 조금 이렇게 제도의 정비도 좀 늦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실은 어떨까? 그래서 개발자들은 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저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물어보셨어요? 네, 네. 제 이야기 먼저 예, 예. 해볼게요. 제가 그 물어봤더니 그럼 지금은 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서는 게 문제예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센서가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을 거는 것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도 미래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 일단 제동부터 해야 된다가 개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권순우 기자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었던 얘기는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안 박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뿐만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끊임없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 박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자기들의 역할이고 네. 그러면 안 박았을 때 정말 안 박고 해도 최후의 순간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문과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과는 최대한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죠. 거지. 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규제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자기는 거기 맞춰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것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법적 제도를 만들 때에도 우리의 의견이 그때 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때가 돼서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서 그 뭔가 법을 만들려고 하거나 하게 되면 좀 다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빈틈이 생길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자율주행차 얘기하면 뭐 되겠어? 이게 제일 네네. 먼저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GM이 로보택시를 2019년부터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도로교통안전국에다가 제시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만큼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허가를 내달라고 제시를 했어요. 허가를 내달라고 제시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걸 해볼게요가 아니고 우리 다 됐어요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보고서 흠잡을 거 없으면 빨리 허가 내. 네.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뭐 되겠어? 라고 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자, 오늘은 그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안전성과 관련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내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